순자 씨는 올해 51세입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남편 정수 씨와 함께 25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외동딸 민지와 함께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 씨는 올해 53세로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었지만 8개월 전부터 서서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미미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수 씨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 저녁을 먹는 동안 예전보다 자주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만큼은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조금씩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요? 순자 씨가 물어보자 정수 씨는 약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거래처 관련 일들이 좀 복잡해서 그래. 하지만 순자 씨는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작은 변화 정도는 알아챌 수 있었으니까요. 5개월 전부터는 정수 씨가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입고 갈 정장도 순자 씨가 골라줘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서 옷을 고르기 시작했고 새로운 스타일의 넥타이와 셔츠도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셔츠 새로 샀어요? 색깔이 좀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아, 회사에서 입을 만한 걸로 하나 샀어. 정수 씨는 대답을 하면서도 시선을 살짝 피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약간의 어색함을 느꼈지만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는 변화가 더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정수 씨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여러 번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이런 늦은 시간에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정수 씨는 얼른 휴대폰을 확인한 후 조용히 거실로 나가서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순자 씨는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는 정수 씨의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응, 내일 그 시간 괜찮아. 정수 씨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그 순간 약간의 궁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단순히 회사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남편의 모습을 평소보다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어젯밤에 들은 그 통화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25년을 함께한 남편을 성급하게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언제쯤 들어올 예정이에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이 있거든. 정수 씨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차려입으며 말했습니다. 새로 산 넥타이를 고르며 거울을 여러 번 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순자 씨는 하루 종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수업과 업무가 바빠서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정수 씨가 들어온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늦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술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는데 평소와는 다른 향기가 옷에서 났습니다. 여성용 향수 같은 냄새였는데 너무 약해서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미팅 어땠어요? 아, 그냥 평범했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정수 씨는 대답을 하면서도 순자 씨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빨리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확실한 근거도 없고 무엇보다 25년간 믿어온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 달 정도 더 지속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중요한 미팅, 거래처, 접대, 야근이라는 이유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주 2회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미묘하게 다른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 씨는 우연히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빨래를 하려고 옷을 정리하다가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카페 영수증이었는데 2인분의 음료가 주문되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의 날짜는 정수 씨가 야근이 있다고 했던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회사 동료와 함께 마신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난 후 순자 씨는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고급 주차장의 주차 영수증이었습니다. 그 주차장은 시내 번화가에 있는 곳으로 회사나 평소 정수 씨가 가는 곳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이 정말로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지난 화요일에 누구랑 커피 마셨나요? 정수 씨는 잠시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요일, 커피. 야근하신다고 하셨는데 카페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아, 그때 회사 사람들이랑 잠깐 커피 마셨지. 야근 전에. 하지만 순자 씨는 2인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함께였다면 더 많은 인원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의 사생활을 의심해 본 적 없었지만 이제는 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다음 주 토요일에 정수 씨가 동창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로 동창 모임에 가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수 씨가 집을 나간 후 순자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수 씨의 절친한 동창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순자예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혹시 오늘 정수가 동창 모임 간다고 했는데 몇 시에 시작하나요? 동창 모임? 우리 오늘 모임 없는데? 순자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 씨는 동창 모임이 끝나고 2차까지 했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창 모임 특유의 시끄러운 분위기나 술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고 오히려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동창 모임 어땠어요? 정수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가 많더라고. 그런데 형님한테 전화했더니 오늘 모임 없다고 하시던데요. 그 순간 정수 씨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갑자기 취소됐으면 왜 나가셨어요? 그리고 왜 미리 말씀 안 하셨고요? 정수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정수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야, 오해할 만한 일이 있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몇 달 동안 거짓말하면서 만나는 사이가 뭐라는 거예요? 정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정수 씨는 거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주부터 순자 씨는 남편의 행동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에 규칙적으로 늦게 들어온다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순자 씨는 우연히 확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끝나는 날이어서 평소보다 일찍 집 근처에 있게 되었는데
마침 정수 씨가 평소 출근할 때와는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고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순자 씨는 멀찍이 떨어져서 남편의 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정수 씨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조용한 카페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순자 씨는 근처에서 기다리며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 정수 씨가 20살 정도 젊어 보이는 여성과 함께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걸었고 정수 씨는 순자 씨에게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업무상 만남일 수도 있다고 희망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나와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확실히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순자 씨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끝낸 상태였습니다. 여보, 오늘 야근 힘들었어요?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미안해, 늦어서. 순자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정수 씨, 시내 카페에서는 무슨 야근을 하셨나요? 정수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카페. 무슨 카페? 젊은 여자분과 함께 나오시는 걸 봤어요. 정수 씨는 완전히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당신만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순자 씨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남편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몇 개월 동안 나를 속이면서 만나는 사이가 뭐라는 거예요? 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예요? 언제부터 만났어요? 정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직원이야. 수연이라고 해. 언제부터요? 몇 달 전부터. 하지만 순자야, 정말로 심각한 관계는 아니야.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마주보는 것조차 괴로웠고 정수 씨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주가 지난 후 순자 씨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떨어져서 지내요. 순자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깜짝 놀라며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완전히 잘못했어. 수연이와는 정리했어. 정리했다고요? 정말로요? 응,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어. 순자 씨는 남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거짓말을 해온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수 씨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여보, 괜찮아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된 정수 씨는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입니다. 최근에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받으신 것 같은데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정수 씨가 의식을 회복한 후 순자 씨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자야,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수 씨는 많이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수연이는 작년에 우리 회사에 들어온 사원이었어. 처음에는 정말 업무상으로만 알고 지냈어. 순자 씨는 말없이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그 애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나는 기혼자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그래서 카페에서 만난 거예요? 정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거절하려고 했어. 하지만 점점 자꾸 연락이 오고 만나자고 하니까 몇 개월 동안 나를 속인 거예요. 순자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수연이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었어. 순자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5년의 세월과 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정수 씨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한 번만 더 기회 줘. 정말로 모든 걸 정리했어. 순자 씨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결정하기 어려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수 씨는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들어왔고 휴대폰도 순자 씨가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수연과는 더 이상 접촉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보면 카페에서 수연과 함께 걸어 나오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는 우연히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 동료 교사 중에 남편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 수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순자 선생님, 혹시 남편분 회사에 수연이라는 사람 아세요? 네, 왜요? 그 사람이 우리 남편 회사 부장님과도 문제가 있었대요. 기혼 남성들한테만 관심을 보인다고 소문이 났다던데요. 그 소식을 듣고 순자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서 이해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도 그런 사람의 유혹에 넘어간 피해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정수 씨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수연 씨가 다른 기혼 남성들과도 그런 관계였다던데요. 정수 씨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학교 동료분을 통해 들었어요. 정수 씨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몇 개월 동안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순자야,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너한테 정말 미안해. 정수 씨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자 씨는 남편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의 잘못은 분명했지만 수연이라는 사람의 계획적인 접근에 넘어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수연에 대한 추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회사 내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켜서 퇴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그곳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서 결국 직장 생활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들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순자 씨와 정수 씨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수 씨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순자 씨에게 하루 일정을 말해주었고 퇴근 후에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순자 씨도 남편을 조금씩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 민지는 처음에는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에야 순자 씨는 민지에게 그때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민지야, 그때 엄마 아빠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 무슨 일이었어요? 아빠가 실수를 했었어.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해서 지금은 괜찮아졌어. 민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묻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그 시간을 잘 견뎌내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함께 극복하신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4년이 지난 지금 순자 씨 가족은 예전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안정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가끔씩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그 일을 계기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이전보다 더 가정적인 남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순자 씨에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게 되었고 중요한 일들은 반드시 상의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마음속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상의해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연은 그 후로도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비슷한 문제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직장에서의 평판이 나빠져서 정상적인 직업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외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순자 씨는 가끔 그때를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남편의 변화를 그냥 모른 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더 큰 문제로 발전했을 것이고 관계 회복의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수 씨처럼 진심으로 뉘우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만 수연처럼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순자 씨는 또한 이 경험을 통해 결혼 생활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를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평소에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순자 씨가 가끔 정수 씨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수 씨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는 어떤 어려운 이야기라도 순자 씨와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지도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어서 부모님의 그런 노력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시고 지금도 서로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민지의 말을 듣고 순자 씨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만큼 이제는 예전보다 더 단단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잘못된 선택은 한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깨진 관계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예전과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수연처럼 다른 사람의 가정을 흔들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외롭고 힘든 결말을 맞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진솔한 소통입니다.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를 소홀히 하다 보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고민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필요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와 노력을 보인 후의 용서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유혹이나 감정에 휩쓸려서 소중한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